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헛소리인지.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오늘 잠깐 글을 남겼는데, 사실 발전적인 논의가 되려면 리플사가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완벽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리플사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자만하지 말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한지 맞는지, 혹시 지금 상황에서 수정을 해야 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점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 전문 인사들이 진짜 객관적인 시선으로 야, 리플사 니네 비즈니스 모델 이런데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약간 맹점이 아닌가, 오류가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들이 좀 아까 그런 여자, 이상한 여자처럼 짓거리는 거 말고 진짜 객관적인 거,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오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하려면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설명해내야 돼요. 뭐냐면 리플사는 코 리스펀던트 뱅킹 시스템, 바로 환거래 은행이 오늘날에 이 시스템 자체를 없애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를 노리는 거예요. 그림 잠깐 보실까요? 이게 오늘날에 지금 세르먼트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보내는 쪽이고, 이게 보내는 쪽이에요. 이게 받는 쪽입니다. 받. 이거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내가 돈 얼마 보낼 거야, 이거를 얘한테 스위프트, 보통 스위프트 쓰니까 메시징 시스템으로 보내요. 너희 지금 계좌 누구한테, 수취인한테 이거 전달할 거니까 돈 보낸다, 환율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얘한테 던져요. 근데 돈은 얘한테 가. 그리고 얘가 얘한테 던져. 얘는 또 얘한테 던져요. 돈의 흐름은 이렇게 가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웃긴 게, 얘한테 보내고 싶은데 돈은 얘한테 보냈어요. 정보는 나 너한테 돈 보낸다 이러는데 돈은 얘한테 보내요.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걸 비유하면 돼요. 자, 택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보내는 사람이 무슨 제품 판매자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받는 쪽을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품을 구매 요청합니다. 야, 나 뭐 A란 제품 하나 사고 싶으니까 보내줘요? 했는데 제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대신 전달해줘라. 여기가 만약에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고 보내는 쪽이 뭐 미국에 살아요. 여기다가 보내. 일본에다 보내요. 야, 한국에 누구한테 보낼 건데 좀 어떻게 보내봐라. 그 일본은 여기 중국이라고 할게요. 중국에 또 보내 제품을. 야, 한국에 누구한테 보낼 건데 네가 좀 보내봐라. 그리고 이렇게 쓸데없는 구간을 거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서울에 여러분들 집으로 배송이 옵니다. 이게 말 같으세요? 물론 약간 특수 상황은 있습니다. 금융권 안에는 이 택배 서비스와 다르게 약간 다른 환경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비유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이런 것과 비슷한 비율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품이 유통되는데 시장에 중간에 이 브로커들 많이 거치면, 유통업자들 많이 거치면 수수료가 늘어서 제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죠? 잠깐, 지금 목이 아파서 좀 콜라 한 잔 마실게요. 잠시만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삭제시키려고, 이 부분을. 그냥 엔드 투 엔드. 너와 나 단둘이서 거래를 하자. 중간에 엑스라피드가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끼고 이 FX 외환 처리를 담당을 해주는 거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리고 이 중간에 국경을 넘는 거는 블록체인의 장점, 3초 만에 다른 계정을 옮길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이 XRP 레저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구조예요. 지금 이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아줌마 관련된 거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잘못된 소식이 퍼지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프트가 이제 리플사의 약점을 얘기하는 기사에서 뭐 그거를 얘기했다고 하네요. 리플사 솔루션 쓰면 은행이 돈을 보내는 이력, 히스토리가 다 노출된다. 그래서 은행이 꺼려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유튜버분이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그 얘기를 했다 안 했다가 사실 그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 것처럼 약간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이 저한테 들어온 것 같아요. 틀린 얘기입니다. XX. 이거는 예전 방식에서는 맞아요. 리프사가 옛날에 그 리플 게이트웨이라고, 게이트웨이 예를 들게요. 이 게이트허브라는 분산화 거래소 있죠. 게이트허브 영국에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비트스탬프 여기도 있어요. 분산화 거래소. 그러니까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비트스탬프는 그냥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형태도 갖고 있고, XRP 레저상에 있는 그 게이트웨이로서의 분산화 거래소 형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이해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옛날에 리프사가 은행들한테, 금융기관한테 제시한 게 뭐냐면, 너희가 직접 XRP 레저에 여러분들이 이 계정을 갖고 계신 것처럼 레저상에 게이트웨이로서 참여를 해서 송금을 하자. 그거를 제시했습니다. 크로스보더 레미턴스를 하자. 레미턴스를 페이먼트를 하자. 이거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게이트웨이라는 분산화 거래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본인들의 법정화폐를 IOU 형태로 발행을 한 거죠. 채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이 IOU를 산 고객이 되겠죠. 본인들 계좌의 고객들. 그러니까 이거는 IOU를 발행하고, 만약에 이거를 계좌에다 입금을 하면은 이 IOU를 주겠죠. 고객들한테. 그래서 채권과 채무의 관계, 이런 크레딧을 이용한 요 관계로 법정화폐를 이 IOU 형태로 보유하게 되고, 이 안에서 은행들끼리 이제 이 IOU를 XRP를 통해서 브릿지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거죠. 다른 법정화폐로. 그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방식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은행이 게이트웨이로서 참여하면은 본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은행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직접 마켓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장점이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런 IOU 형태로 만들어진 법정화폐들 또는 다른 암호화폐들, 이거 XRP 중간에 브릿지에서 스왑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설명 많이 들으시는 오토 브릿지입니다. 오토 브릿지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엑스라피드는 오토 브릿지가 아닙니다. 게이트웨이 안에서 이 IOU 스왑하는 게 바로 오토 브릿지예요. 그리고 엑스라피드는 지금의 오늘날에 쓰는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쓰는 브릿지 형태의 엑스라피드. 오토 브릿지는 여기에 한정된 용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안했는데, 이거의 문제가, 장점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바로 뭐라고요? 은행의 계정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조회가 되죠. 히스토리가 외부에 다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한 거예요. 은행들이 이거 안 돼. 우리의 정보, 우리 고객들의 정보가 너무 노출돼. 이건 프라이버시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적 얘기를 스위프트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 그러는데, 그 유튜버는 또 이제 그걸 얘기한 거죠. 그 얘기가 맞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과는 다르고요. 이래서 리플사가 거절을 당해서 들고 온 게 오늘날의 방식입니다. 바로 리플 네트워크란 걸 만들었죠. 리플렛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뭘 기반으로 만들었죠? 엑스커런트. 바로 은행들한테 프라이빗 형태로 폐쇄적인, 아까 XRP 레저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생기잖아요. 추적할 수 있는, 노출이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폐쇄적인 방식의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페이먼트를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세틀먼트는 엑스라피드 통해서. 엑스라피드는 알 수가 없죠, 은행이. 왜 그럴까요? 잠깐 볼까요? 이것도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노출이 되기 힘듭니다. 엑스라피드 보면 되죠. 자, 요거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시죠. 이게 은행이고, 암호화폐 거래소, 이게 받는 쪽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여기에서 사잖아요. 사고 여기로 보내고 팔아서 목적지 국가에 있는 리플렛 멤버한테 던져줄 겁니다. 그러죠? 네. 근데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어카운트, 그냥 계정이라고 한글로 쓸게요. 계정 A. 이쪽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정이 A라고 하고 이쪽은 B라고 해볼게요. 요거는 A라는 계정 조회해봤자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 여러 명들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이. 거기에 있는 고객들이 만약에 외부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나 내 개인 계정으로 출금하는 거 다 히스토리가 남아요. 오직 알 수 있는 건 태그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외부로 보내는 건 태그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태그조차도 몰라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개인 계정으로 보내는 경우, 물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로 또 보내는 경우는 태그를 알 수 있지만 이거밖에 몰라요. 태그가 어떤 주제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지금 태그 뭐 1010이라고 할게요. 1010이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PNC 은행 계정이다. 이거를 얘네가 공개하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엑스라피드 거래소들이 파트너십을 맺을까요? 그냥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 막 여기저기 쓰는 게 아니라 리프사가 직접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엑스라피드 쓰는 곳은.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안 들어갔을까요? 정보 노출에 되는 거? 들어갔죠. 정보 노출. 당연히 들어갔겠죠. 얘네 본인들 고객인데 리플랜 멤버들이에요. 이거 노출할 수 있게 놔둘까요? 계약상에 박았을 겁니다. 노출하면 당연히 심하게 페널티를 주겠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당연히 박혀있을 거고, 심지어 만약에 얘네가 노출을 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정해도 어디로 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갖고. 이게 만약에 태그 1010이 PNC란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얘가 해킹당하든 뭐하든 노출이 됐다고 칩시다. 뭐 여기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노출했든 뭐하든 간에 노출이 됐다고 딱 가정해볼게요. 자, 노출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이 얘기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자, 이 계정을 조회해봤자 태그를 알고 있어서 돈을 보내는 거를 보고 싶어요. 거꾸로 들어오는 건 알 수 있겠죠. 외부에서. 왜냐면 태그를 달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1010이 PNC니까 야! PNC 쪽으로 가는 돈인가 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XRP를 이쪽 태그로 목적지로 보내면. 근데 PNC가 보낼 때는, 여기서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의 태그가 없어요. 받는 쪽 태그만 있죠. 그러면 이거 PNC가 보내는지 아니면 일반 고객이 보내는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알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알 수 있지 어떤 고객이 누구한테 보내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페이먼트 정보, 뭐 환율이라던가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 수취인이 누군지는 바로 엑스커런트를 통해서 폐쇄적인 망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돈의 흐름만 요걸 통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죠. 왜 리프사가 엑스라피드 이 방식을 취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방금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웨이 방식은 은행한테 이미 거절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정보죠. 이미 정리를 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의 솔루션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수단을 써도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정말 등신이죠.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라이벌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나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최근에 퍼드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